뭐 경건하게 이렇게 합니까? 뭐 목탁도 아니고. 어쨌든 다시 돌아왔고요. 그 이터널 북소리까지 얘기를 해봤고 영화의 메시지를 이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초반에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왜 굳이 이렇게 또 전쟁을 또 벌이냐 거죠. 근데 아니다, 이순신은 끝까지 해야 된다. 그만하자. 뭐 이런 건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끝까지 적을 죽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다시 적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겁을 먹고. 네네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질 수 있을 때 확실히 조져야 한다. 승기를 잡았을 때 예, 조져야 된다. 좀 세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제가 뭐 노량만 보고 판단하기로는 그 왜군의 기세를 완전하게 꺾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왜군이 명량 해전과 그 이후의 해전들로 인해서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일 때 이때 완전히 외 세력을 박살을 냈어야 맞아요. 그 왜군 때문에 벌어졌던 전쟁과 그 전쟁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의 한을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끝내 이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결국 다 모든 것을 매듭짓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죠. 완전 찐하게 담아내지 않았나. 네. 뭐 반전도 반전이지만 종전을 하려면 어느 세력을 확실하게 끝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매듭 짓기 전에 최대한 고점에서 팔아야 되듯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김한민 감독이 매블쇼에 나와서 네. 한 얘기인데 매불쇼에 나오셨어요? 예, 나왔어요. 은근히 그 험한 감독들 데를 잘 나오셨네. 매블쇼 코너 중에 그 영화 코너가 제일 핫하죠. 재미도 있고 파급력도 클걸?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뭐라 그럴까 흥행 성과가 있으신 분들이 자주 나오진 않잖아요. 뭐 정우성도 나왔는데 예전에. 네. 그랬나? 정성 배우도 나왔죠. 어쨌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뭐 시마즈 군이 그래도 살아 돌아가서 뭐 그 동네가 이제 어디죠? 그 한국이랑 제일 가까운 4개의 큰 섬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규슈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죠? 네. 규슈 같은데 네. 그 규슈 지방에 있던 그 번, 그러니까 사스마번, 조슈번 이쪽 애들이 이제 그 근대를 지나면서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고 정확한 것도 제가 세계사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애매한데, 네, 거기 애들이 다시 일본의 군국주의를 세우는데 중심이 됐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량에서 패하고 돌아간 애들의 그 지역이 만약에 그러니까 완전 그냥 그 동네를 그러니까 붕괴할 정도로 완전 적을 더 죽였으면 그 동네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나중에 회복하지 못할 수준이 돼서 메이지 유신이나 뭐 근대 이후의 군국주의 과정을 밟을 때 그게 좀 더뎌지거나 아예 안 오거나 이랬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적을 섬멸하려고 했던 의지가 단순히 그냥 의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일제강점기를 막을 수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뭐 지금 현재까지 와서 사실 뭐 한참 얕잡아 보고 있잖아요. 뭐 일본이 국제적으로도 뭐 과거에 그렇죠. 엄청 커다란 그 성과를 이뤘었고 지금이야 뭐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하지만 뭐 아직도 한국을 좀 무시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침략을 받은 적은 없고 반대로 한국이 침략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시하려고 하는 어떤 그 속마음을 숨기지를 못하는 거죠. 대놓고 내고 있는 거죠. 뭐 일본 내에서도 이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를 거의 배우질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언급만 되는 정도? 일본 또 역사를 상당히 유리하게만 서술하고 남기고 교육시키기 정말 승자의 역사로 그렇죠. 이용을 하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렇게 뭐 영화되고 계속 기록이 되고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승리의 역사들만 다루기는 할 텐데 네. 그래도 또 남한산성 같이 네. 우리가 좀 치욕적으로 당했던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이런 안 좋았던 역사라든지 반성해야 될 네네. 만한 것들이 있으면 네. 조금 다 기억하면서 또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군대 역할이 뭐 안 중요한 나라가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군대가 허술해지면 금방 또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나라이구나를 또 생각이 들고 서울에 보면서도 또 이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참 군인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네. 생각을 네. 그 물음표를 이제 서울의 봄을 보면서 네네. 띄었다가 나쁜 케이스를 서울의 봄을 통해서 봤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답을 노량에서 얻은 듯한 느낌이 네네. 좀 듭니다. 그래서 좋은 군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이 영화. 네, 네네. 말씀 들으니까 그 이순신의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이 전쟁을 그러니까 완전한 왜군의 선멸 없이는 이 전쟁을 올바로 끝낼 수 없다라고. 맞아요. 올바로란 표현을 거기 넣었더라고요. 올바로. 네. 거기에 감독의 어떤 함의가 또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그 쿠키 보면은 그 광해군이랑 뭐 그 부하 장수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대화 내용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뜻을 이어서 이걸 또 네네. 끝까지라도 쫓아갔어야 되는데 네. 그걸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못해서 아쉽다. 네. 그러나 그의 네. 뜻은 뭐 이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 번 더 박아놨죠 쿠키에다가. 감독님이 네. 명량은 안 봤지만 명량은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냈다면 노량에서는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고 네네. 슬쩍슬쩍 드러내는 식으로 연출을 하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맞아요. 하신 것 같네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넘어오는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 딱 라인에 위치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공산주의로 이뤄낸 중국이라든지 예. 뭐 북한이 네. 위에 접점에 있고 네. 또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제 그 긴밀한 이걸 하면서 관계를 이뤄가면서 또 미국과 소통을 하는 그런 나라로 위치했기 때문에 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어떤 힘의 그 팽팽한 이 그쵸. 줄다리기 위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네. 만나는 지점이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대륙 세력이라고 하면 뭐 러시아, 중국의 힘과 그다음에 해양 세력하면 일본, 미국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 그 접점이 되는 게 한반도여서. 네. 그래서 네네. 6.25 전쟁이 여기서 나고 네. 분단도 한국이 분단되는 이유가 그런 주장적 위치 때문이다 네. 분석하시는 분도 네네. 있죠. 네. 사실은 2차 대전에 패전국이 분단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독일이 분단됐듯이 근데 일본이 분단은 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가 대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비극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위에서 펼쳐지게 된 그렇죠. 것도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가 그냥 군사적으로도 뭔가 좀 힘을 쏟아야 되고 이런 네.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외교적으로 이미 네. 그 앞에 일어날 어떤 그러니까 거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막아야 하는 게 이제 외교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네. 좀 잘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에서 터지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전쟁을 막아야 되죠. 네. 그래서 리더가 늘 네. 중요한 위치로 올라와서 그런 미션들을 잘 수행해야 되는 대통령의 어떤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되지 않나. 그렇다고 이제 그 한반도의 크기의 한계상 다른 주변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을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자원이 그거는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건 물리적인 명백한 한계가 있는, 네, 예. 한계가 있죠. 잘 견제하는 수준까지야 국력이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맞추는 역할, 어떤 외교에서의 능수능란함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은 뭐. 그래요. 뭐 돌 굴러가요 하는 소리가 나죠. 담배를 잠깐 한대. 아니 뭐 저희 지금 급연인데 한 대 아. 피셔도 아. 네, 인정을 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국에 음. 대해서는 이참에 담배를 또 배워보는 것도 어때요? 담배는 지금 마음속으로는 뭐 네. 거의 하루에 한 보루씩 피죠. 마음속으로는 네. 사실상 흡연자다. 그렇죠. 저도 심리적 흡연 상태죠. 담배를 네. 끊었지만 심리적 흡연 상태. 네. 그렇습니다.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를 피는 효과를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건강에 미국의 해롭다. 대통령께서 네네네. 네, 그런 효과를 또 주고 네. 계십니다. 지금의 그쵸. 사실 네. 뭐 지금의 뉴스가 담배만큼 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이런 진영학적 위치가 참 그러고 보면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한테 먹혔을 수 있거나 아니면 네. 그때 분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명군이 치고 내려와서 네. 북을 하고 먹고. 남쪽은 일본이 먹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면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났을 거예요. 이순신이 없었다면. 네. 그러니까 왜군이 이순신만 네. 딱 겨냥해서 이순신을 죽여야 이 전쟁을 우리가 네, 승기로 네, 잡을 네, 수 네. 있다라고 한 게.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이순신이 네. 그 유배를 갔었잖아요. 원균의 어떤 꼬임에 빠져서 선조가 그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균의 어떤 그 리드 하에 친천양 해전을 겪는데 네. 거기서 이제 대패를 하고 어. 거기서 이름이 뭐? 거기서 이제 남은 배가 배 12척이었는데 네. 칠천량 해전. 네. 네, 거기서 칠천양 해서, 해전에서 네. 남은 배가 이제 네, 12척의 배였는데 네. 그걸로 이제 승리를 이뤄냈던 게 명량 해전이었던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부재했을 당시에 네.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조선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었던 네, 네, 네. 그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극한의 확률로 조선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이순신 같은 뭐 전세 인류 역사상 전 세계 군인 탑 5를 뽑아도 들어갈 수 맞아요. 있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실제로 네네네. 뻥이 아니라 전 세계 뭐 군인 순위 매기면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 뭐 나폴레옹 뭐 이순신 이렇게 넬슨 뽑히거든요. 제독 뭐 있고. 뭐 네. 같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도고헤이아스 뭐 있고 뭐에 같이 들어가.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 오. 이순신이 사실 네네. 굉장히 탑 티어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 회사에서도 이순신을 가르치고. 저도 그 예전에 다큐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영국에서 그 되게 정도라서. 각별하게 이순신을 네네네. 가르치더라. 네네. 네. 그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알고 진짜로? 있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 다 이런 데서 가르쳐요. 모든 네, 해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어. 이순신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순신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만 사실 이순신이 필요 없는 상황을 유지하는 게 그 국가의 저력이니까. 그렇죠. 네, 사실 영웅이 네. 필요 없는 시스템의 힘으로 안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좋은 국가의 힘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이순신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군인의 본분이 될 만한 어떤 롤모델들을 기리고 네네.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뭐 네, 그렇죠. 네. 이 정도의 군인이 네. 또 나오기는 물론 힘들겠지만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 사실 되는 게 사실 그게 베스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그 평온한 생각도 삶을 해봤어요. 위해서 그래서 거지. 만약에 조선시대 인터넷이 있었다면 이순신이 이렇게 딱 자기의 리더십을 갖고 해전을 이끌어낼 리드를 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미디어 환경이 조선시대에 있는 상태에서 이순신이 계속 이제 명량해전, 노량해전을 딱 할 수 있었나. 판옥선 줄간격 안 맞는다. 그래서 엇가지를 하면서 또 네. 포 발사각이 잘못됐다. 전쟁 다 끝났는데 쟤 왜 저러냐. 뭐 그것도 해가지고 사람 더 죽고 싶은 에바임 이러면서 크크크 막 밑에 달고 저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저런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댓글 달릴 수 있겠죠. 아니 저는 그 전에 한산이나 네네. 이 노량에서 보여주는 이 해전의 연출을 보고 와 이거 그 특히나 저기 거북선이 등장할 때 보면 진짜 무슨 시저 탱크 나와가지고 와 그렇죠. 부숴버리. 다 부숴버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전용준 같은 사람이 지금부터 전쟁의 양상을 설명 해설해주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판옥선 시즈 모드 이러면서 딱 살았습니다.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시바즈 치즈 뭐 이렇게 얼마나 재밌었을지. 네. 근데 뭐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하여튼 뭐 메시지 이렇게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순신 3부작을 한번 토파보는 시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네. 일단은 앞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나온 부분 좀 생략하고 빠르게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어떤 이런 군인을 갖고 있는 이런 영웅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참 대단한 영웅인데 이런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이 느꼈던 어떤 실력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해전은 실제로 어떻게 보여졌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3부작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한국 영화 입장에서도 되게 한국과 한국 영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자랑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3부작 자체를 또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아무 영화 시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한국 영화 시장의 다시 한번 위대함을 또 네네. 느낄 수 있죠. 그 단순히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 영상 기술도 갖고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는 거여서 네. 그래서 이 트릴로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고 네. 또 이런 거에 네. 또 해외에 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싶고요. 예, 이거 단순히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 외국인들이 유럽에 살던 외국인들이 사실 뭐 조선사를 배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3부작을 봐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들도 좋고 그다음에 고증도 뭐 명량에서는 좀 지절 많이 맞으면 어쨌든 뒤에 두 편은 고증이 잘 됐고 또 해전의 어떤 풍부한 질과 양 때문에 네네. 뭐 정말 그 맥락을 샅샅이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 트릴로지를 완성해냈다는 거에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다음에 이게 삼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네. 세 명의 배우가 이순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뭐 앞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저는 좋았던 점은 이 전투의 의미마다 이순신의 색깔을 바꾼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량 같은 경우는 진짜 명량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승리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제 도망가도 욕을 안 할 상황인데도 도망가지 않고 버텨서 그것도 사실 12척의 배 중에 대장선만 나가서 실제로 거의 싸웠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진짜 이 미친 투지, 용기 요런 것을 그런 이순신의 면모를 강조된 영화인데 거기에 맞는 최민식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맛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그 표효하고 막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그 용맹한 느낌을 김현석도 또 연기 잘하지만 그런 식으로 잘하는 음. 연기가 아니고 박해일도 연기 잘하지만 그런 에너지 있는 연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역할에는 또 최민식이 맞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세 분 중에 가장 뭐라 네. 그럴까 딱 봤을 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높으신 그렇죠. 배우 같긴 해요. 뜨거운 느낌.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래도 최민식 배우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체중 관리에 너무 실패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뭐 백이종군 막 끝내고 돌아온 사람의 몸 상태 치고는 너무 사실 좀 그쵸 과체중이죠. 그러니까 안 맞죠. 정말 처절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사실 좀 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옷도 사실은 이게 좀 다부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넘어서는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검을 휘두르는 이런 장면도 사실 약간 무게감 느껴지고 좀 둔탁하게 네네 보였군요. 그랬어서 그게 좀 아쉬웠지만 뭐 연기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울부짖음에 참 맞는 거였던 것 같고 한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량에 비해서는 전력이 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으로 적군과 싸워 나가면서 그리고 그 와키자카가 상당히 또 논리적인 장수로 또 표현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막 지략 대결을 하는 장기 두듯이 그런 식으로 이겨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열정 끌어낼 필요 없이 먼저 그냥 이기고 시작한다. 이기는 싸움만 한다. 이런 식의 이순신의 스타일, 철두철미한 스타일을 보여주기에는 또 그 냉정한 스타일의 어떤 차분한 박해일이 또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노량의 김윤석 같은 경우 앞에 좀 얘기했지만 처절함을 표현하기에는 약간 번아웃 상태의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좀비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 그런 처절함을 보여준 거는 또 김윤석 배우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나눠서 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 좀 이게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배우의 스타일을 또 비교하면서 또 보는 재미가 또 추가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 명 다 뭐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이 아니니까 아, 네. 방향성만 색깔 차이를 구분해 보는 재미가 내로라 생겨서 하는 배우들이죠. 네,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순신 한 명의 사람의 어떤 전기라는 관점보다는 네. 그냥 어떤 민족의 영웅이라는 아, 관점으로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가 네네. 뭐 시간에 따라서 아, 실제 시간과 네. 뭐 그 영화에 찍는 나- 시간이 네네네. 뭐 똑같이 했던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어떤 한 인물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연기함으로써 네네. 네. 그냥 이제 정말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네. 들게끔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아이콘으로서 그렇죠. 네. 네. 저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밌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MZNR이 뭐 7년 8년 정도 했으니까 제작 기간도 7년으로 실제 7년 8년 8년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한산부터 찍기 시작해서 어. 한 아. 배우가 한산 찍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재밌는 계획이 됐으면 좋았.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민식 배우가 3부작 다 하도록 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민식 배우가 명량 해보고 나서 아 이거는 나머지 두 개까지 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본인이 본인 연기에 좀 만족을 못했다는 후문이 그것도 있더라고요. 있고. 예. 아, 이제 영화 끝나면은 DVD 나오잖아요. DVD 코멘터리 하는데 최민식 배우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아, 진짜. 자기 연기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쉽지 그래서 않은 류승룡이 역할이에요. 다 그만큼. 말을 했던. 맞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성에 역할이. 차지 않는 네네. 역할일 것 같아요.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근데 오히려 뭐 그렇게 해도 만약에 한 명의 배우가 세 개를 다 찍는 것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한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한 배우가 쭉 했다면 그 이순신이라는 그 인물의 그 배우가 계속 같이 따라다녔을 것 같은데 맞아. 배우가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빛내기 위해서 이 영화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신을 빛내기 위해서도 또 그 배우의 커리어를 생각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면 또 불멸의 이순신에 김용민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그 대하사극의 포스가 네네네. 살아 있었던 때기도 해서. 불멸의 이순신의 그 김용민 캐스팅은 아직도 진짜 그런 캐스팅이 없을 정도라고. 아, 진짜 그 무명에 가까웠는데 네. 그냥 100편짜리 사극의 주인공 시켜버린 거여서. 어쨌든 뭐. 근데 뭐 김용민 지금도 사실 연기 굉장히 잘하는 아, 배우 네, 잘한 배우죠. 네, 그렇죠. 그걸로 그래서, 출세자가 네. 맞죠. 근데 이제 김용민 하면 이순신을 아직도 떠올리시는 분이 많긴 하죠. 그런 건 네, 있죠. 네, 네. 그 다른 작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세 명의 배우가 있다는 거가 어쨌든 그 3부작을 소개할 때 다른 나라나 이럴 때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삼순신 있으면 삼외장도 있는데 그렇죠. 외장들도 색깔이 좀 다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량에는 약간 장수보다는 약간 살인귀 이런 느낌으로 그 유승용 배우가 했는데 네. 구루지마 마치구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략 전술 이런 게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인에 미쳐 있고 그다음에 자기 형의 복수에 미쳐 있는 사람 정도만 묘사가 되는데 근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느꼈던 조선군과 조선인들이 공포 이런 걸 묘사를 잘 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량이 사실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조선인과 조선군들의 어떤 공포를 이겨내는 싸움을 그리는 작품이어서 그런지 외장의 색깔도 그렇게 완전 공포의 대명사처럼 색깔을 맞춘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또 한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지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외장인 와키 작가도 지적인 면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네. 네. 오히려 그 박해일보다 등장씬이 더 많게 느껴질 정도고 매력을 더 많이 보여주죠. 와키 작가 한산에서의 와키 작가는 그 뭐 용인 전투 씬을 따로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와키자카가 용인 전투를 이기고 내려와서 수군을 지휘하는 건데, 근데 그 와키자카의 용인 전투에서 이겼던 어떤 전술 전략적인 면모를 잘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하들 컨트롤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뭐 첩보전하는 것도 와키자카가 눈치 빠르게 채고 뭐 이런 것들도 능력을 꽤 괜찮게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이순신을 그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와키자카도 어떻게 보면 설정이 잘 됐다. 이순신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보면 변유한 배우, 그래서 그 외장으로 나온 배우 중에 어떻게 보면은 변유한 배우가 제일 잘 생겼죠. 그러니까 어떤 이순신보다도 더 멋있게 그리게 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잘 그렸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마즈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시마즈도 보면은 그 이터널 복소리에 이명 걸리듯이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 포로,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애들 잡아놓고 너네 여기서 죽일까 아니면은 살려줄 테니까 열심히 싸울래,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확 끌어오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카리스마가 나름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네. 하고, 네, 그렇죠. 이것도 잘 캐릭터를 잘 만들어놔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 외장을 잘 그려놨기 때문에 이순신이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이 세 명의 외장들도 상당히 캐릭터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배우들도 사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장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되죠. 네, 부담도 이순신 되고. 하고 싶어 하지. 네. 여기 뭐 유승용, 변요한, 뭐 백은식 다 전부 다 뭐 이순신 시켜도 못할 배우들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시켜도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외장 역할을 해줬다는 거에 또 이미지 생각 안 하고 또 상당히 또 좋게 봐줄 더 멋있는 점이 아닐까 싶고, 요 유승용, 변요한, 백윤식 말고도 뭐 조진웅이랄지 뭐 한산에 나왔던 뭐 사회 그 빡빡 머리 민 네. 장수, 네. 그 사람 생각보다 비중 높은데 그분도 상당히 연기 잘해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노량의 뭐 이규영, 뭐 박영훈 이런, 그러니까 외장으로 나오는 한국 배우들도 연기를 상당히 좀 잘해줘서 네네. 그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감 만들어낼 때 외장 맡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배우들이 그 이순신 장군을 기록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이게 좀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맞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뭐 악당으로 나오고 뭐 외군으로 나오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박영우 배우가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노인 분장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 굉장히 뭐 한 그렇죠. 헌신 1분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싹 그 몰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네. 그러니까 1987에도 이제 조그만 역할이라도 다 출연시켜주면 너무 영광일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배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외장에 대한 묘사에 좀 더 집중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군이나 연합군 장수들은 생각보다 기억에 남는 장소가 많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아쉬운 점이 있죠. 뭔가 위인전스럽긴 하네요. 네네네. 약간. 그렇죠. 이순신의 무게감 때문에 다 주변인들이 좀 묻히는. 네네. 물론 주변 부하 장수분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빛을 못 보는 거죠. 이순신 때문에. 이혁기나 뭐 나대용 이런 분들 사실 상당히 또 뭐 정훈, 이운용 이런 장수들 이운용. 상당히 예. 네. 용맹한데 짧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냥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이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또 희생한 부분이 되지 않나. 근데 멋있게 나오긴 하던데 네. 다들. 네. 다른 그쵸. 장군들도 되게 네.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인상적이진 않죠. 네. 그다음에 시리즈 관통하는 인물로 준사도 나오는데 준사도 이제 멋있는데? 예. 시리즈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준사를 통해서 이제 이순신의 어떤, 그러니까 나라를 포기하고 이순신을 섬길 정도로 이순신의 어떤 매력이나 카리스마가 있음,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일본군의 전쟁 명분이 참 터무니없음, 이런 그렇죠. 거를 이제 준사의 캐릭터를 통해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준사의 성장기도 이렇게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서브 플롯의 기능을 맞아요. 하는데 네네. 그것도 좀 볼만한 재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게 한산 때부터 준사의 비직 싹 올라가면서 그 준사 역할을 했던 김성규. 네, 김성규 배우의 그 연기도 상당히 좋고. 네. 그렇죠. 실제로 명량에서는 일본 분이 이 연기를 하셨어요. 네, 그 료헤이. 네, 오타니 료헤이.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더 근데 그거 대사가 많이 없거든요. 한국어를 잘 그렇죠. 못하셔. 네. 네. 어쨌든 근데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라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제 준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항상 꼭 나오죠. 너는 일본 사람이 나랑 왜 싸우냐? 뭐 이거에 당황하는. 넌 도대체 뭐냐? 정체가 네, 뭐냐? 네, 이게 네, 꼭 나오죠. 네. 오늘 네, 뭔가 들으면서. 100회 특집답긴 하네요. 보통 이제 방송국들도 개국 5주년, 10주년 해가지고 대하 서사 기획한다 발표하잖아요. 지금 딱 발표한 느낌. 고려거란 전쟁. 전투 방식을 상당히 구분을 잘해서 영화 자체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군은 화포 중심의 전투를 치르는 스타일이고 일본군은 칼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잘 영화 내내 이제 대비를 시켜서 전투 씬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군 같은 경우는 화포로 배를 부시는 전략을 쓰는 거고, 그렇죠. 일본군은 사람을 죽이려는 전략을 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군의 판옥선은 느리고 천천히 가지만 포의 화력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하중을 갖고 있는 배로 설정이 됐다면, 일본군의 배들은 빠르게 그런 화포 이런 거는 그냥 보조 무기고 네. 빠르게 배를 붙여서 배를 상대방의 적군의 배를 먹는다는 네네. 스타일인데, 그 어떤 스피드의 일본 배와 그다음에 화력의 조선 배를 구분을 잘해서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일본 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략 전술 필요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갖다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화포를, 그러니까 뭐 이른바 포병들이 화망을 형성한다고 이렇게 라인을 잘 서가지고 네. 네네. 그 포격을 이제 최대한 많은 적에게 맞출 수 있도록 그 줄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연습을 이 많이 되어 있는 조선군의 모습, 그리고 그런 조선군을 만들어낸 조선수군을 만들어낸 이순신의 면모 이런 거를 잘 대비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도 고증 열심히 해서 그게 영화에 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산에 보면은 그 원균의 판옥선들이 헤매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그 대열에 합류해서 겨우겨우 합류해서 이제 그 화망을 형성해서 이거 장군 포를 쏴야 됩니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포를 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선회하라 할 때 선회를 드라마틱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때 조선군이 이제 하객진 전체에서 포를 확 쏘면서 배를 전체로 막 소멸시키는, 일본군 배를 소멸시키는 장면인데, 진짜 그 카타르시스 쾌감이 있거든요. 진짜 쩔어요. 그래서 한산을 꼭 봐야 돼요. 한살 꼭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다른 어떤 평범한 전쟁 영화였다고 하면 그냥 뭐 포를 박 쏴서 일본군 배가 다 없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했을 텐데, 그 결과만. 근데 그 과정을 다 합리적으로 다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이 전략을 쓸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근데 이 전략의 문제점이 있을 때 이제 그 일본 배들은 그 선회를 할 타이밍 못 맞추면은 큰일이 터지는데, 네. 그때 그 극적인 타이밍에 또 뭐 거북선을 등장시켜서 그 타이밍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연출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조선 수군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해서 영화 전체 해상 전투씬을 꾸려내는 것들 때문에 되게 다채로워요. 각 작품마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어떤 캐릭터 네. 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진짜 전투의 양상에 녹여내는 이 기술, 뭐 시나리오 구성 이런 게 이 트릴로지의 또 제일 백미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 거북선 같은 뭐 여기선 구선이라고 부르는데 구선 같은 이 돌격선이 있다라는 게 되게 또 일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꼭 배에 올라타서 걔네들은 꼭 칼질을 해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네. 구선 같은 경우는 위에는 또 이렇게 철갑으로 둘러싸져 네네. 있고 그쵸, 그쵸. 옆에는 다 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전열을 다 흐트러가면서 포로 배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또 배가 부딪히면 또 이 거북 머리에서 불을 뿜으면서 이런 것들이 와 그들한테는 진짜 그 뭐라 그러지? 메쿠나라
메쿠라부네. 메쿠라부네. 네. 음. 괴물이라고 전설에 나오는 뭐 일본 전설에 나오는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뜻이었군요. 네. 진짜로 그렇게까지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일본 배들은 약간 오토바이 느낌이고 네. 조선 배들은 약간 사령구동 이런 느낌인데,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옆에서 치면 그냥 뭐 짜부러지죠. 네, 그런 거라서 그런 쾌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민의 성장기를 또 볼 수 있다. 점에서 앞에 그렇죠. 뭐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네. 사실 그 명량 보면 사실 그 명량이 뭐 명량 너무 까내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까내릴 만한 이유도 있긴 해요. 그 뭐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 좀 뭐, 투박합니다. 네. 연출에 어떤 투박함들이 네, 네. 남아 있어요. 뭐 대사가 뭐 쿠설이 나타났다랄지 뭐 여러 가지 오글거리는 장면들이 솔직히 있죠. 네. 화살을 쐈는데 뭐 눈에 맞는다든지 너무 이제 자기적이죠. 너무 극적인 연출. 네. 그다음에 조총으로 막 스나이핑을 해. 그것도 배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러니까 가능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거는 현대의 총으로도 잘 어려운 장면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조총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근데 그냥 보는 사람은 그냥 와 활극처럼 보면 막 재밌죠. 근데 고중에는 안 맞죠. 근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이 사람이 고중을 좀 내팽겨치고 좀 과한 장면을 집어넣는 게 명령이 좀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버리고 서도 한산이나 노령에서는 재미를 만들어내는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김한민의 성장기를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순신 트릴로지를 통해서 이제 이순신의 역할을 다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임진왜란에 이순신만 활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김한민 감독이 7년 전쟁이라는 시리즈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네네. 그래서 그 노량의 마지막에 나왔던 쿠키가 그 예고였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훈이 광해로 나오는 뭔가 시리즈가 준비가 되는 건가? 그러면 참. 근데 감독 재밌겠죠. 인터뷰로는 이재훈 배우를 출연시켜도 광해로 출연시키지 않을 거라고. 광해 쪽 괜찮을 것 같은데 왜요? 그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광해도 더 임진왜란 내내 역할이 꽤나 네. 큰데. 의병을 소집해가지고 네네네. 의병을 이끌고. 그렇죠. 네. 그 함경도 쪽에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세자책봉이 돼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공적이 꽤 있는데 어쨌든 다른 걸로 쓰고 싶어 한다고요? 네. 그리고 주인공이 그 이덕형이래요. 이렇게 누구지? 그 오성과 하늘의 하늘. 네네. 그러네요. 실제로 그때. 네. 그 시리즈의 주인공은 네. 완전 그 정치 외교 드라마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임진왜란이 국제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제 이덕형이 그 이순신을 거기로 앉혔죠. 그건 유성룡. 그게 류승룡이었나? 네, 유성룡이 그 진급 많이 시켜줬죠. 네네. 그 동네 형이어서 어릴 때 친한 형 관계여가지고. 그 인맥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가 괜찮은데 너무 빛을 못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덕형 선생이 그 당시에 30대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젊은 나이에 그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그런 요직을 중요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젊어도 오히려 조선 시대가 나이 젊어도 능력 있으면은 승진 빨리 하고. 그래서 주인공으로 누가 될지 약간 우리가 이제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진지하면서도 코믹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는 좀 젊은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잘 어울린데 이제는. 네, 이제는 능글능글하고 약간 영리한 느낌도. 코믹하다가 또 진지하기도 하고. 모험태 씨 나왔던 스타일로. 그렇죠. 저는 김선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선호도 잘하죠. 그러네요. 뭐 어떤 7년 전쟁도 사실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네. 또 뭐 사실 뭐 징비록도 있고. 그렇죠. 뭐 불멸의 이순신도 있고 뭐 징비록도 있고. 최근에 임진왜란 159인가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8부작짜리. 그것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김응수 아저씨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연기가 대단했다라고. 맞네. 그쵸, 그게 있었네. 근데 김응수 아저씨는 또 어디지? 정도전에서 아닌가? 그건 좀 헷갈렸네요. 정도전에서 박영규 아저씨가 이인님이 또 이 드라마는 사실 제목이 이인님이어야 된다 할 정도로 좀 헷갈렸네요. 어쨌든 그 정도전도 사실 재밌는 드라마인데 주연 배우가 드라마를 아예 망가뜨려봤죠.
어쨌든 다시 이제 임진왜란 얘기로 돌아가서 이순신 장군만큼은 뭐 활약한 사람 없겠지만 그 외에 못지않은 대단한 활약을 한 장군들이 이제 육군에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그분들을 다룬 영화는 사실 아직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전주성 전투에 김시민 장군 그렇죠. 또 있고 그다음에 황진 장군이라고 그 음. 웅치치 전투 그다음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는데 근데 그 황진 장군의 어떤 카리스마와 어떤 무술 실력도 대단하고 한데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황현필 역사 강사 황현필 네, 유튜브에서 그 임진왜란을 쭉 다루면서 그 황진 장군에 대한 조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영상 때문에 뭐 황현필 선생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영상을 보고 나 이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제작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제작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기대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사실 그 육지에서도 치열하고 멋있는 전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영화로 제작된 게 없어서 또 기대가 되고 뭐 황진 장군뿐만 아니라 뭐 곽재우 장군 네, 뭐 네. 그 지리산 근처에서 활동하셨는데 네. 그분들의 어떤 게릴라 의병 전 의병 활동. 네 비슷한 결로 따지면 뭐 최종병기 활 같은 그림을 또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정문부 장군이라고 이것도 저는 역사를 그래도 꽤 공부를 한 편인데도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만큼 조명이 잘 안 된 장군인데 이분은 이제 함경도 지역에서 또 하면서 북간대첩이랑 또 대단한 또 전 성과를 보인 분인데 또 이게 드라마틱하게 영모에 또 휘말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조선사를 보면은 이제 수많은 영웅들이 정치에 잘못 휩쓸려서 막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그렇죠.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문부 장군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약간 이제 영웅인데 약간 비극 영웅을 정치적 탄압을 받고 네네네. 꿈이 좌절되는 네네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런 어떤 비장미가 가득한 영웅물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그 이순신 트릴로지를 통해서 약간 포문을 열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다루는 영화를 어떻게 보면 시리즈로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다. 이제 그냥 첫 발자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화들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이렇게 좀 트릴로지 관련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2시간 20분을 넘겼네요. 거의 뭐 영화 러닝 타임과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네. 노량도 2시간 반인가 그랬는데. 초반에 또 깐족깐족 장난질을 좀 했기 때문에 예, 재밌었고 저 파이님 처음 뵈서 녹음을 했는데 네. 예. 아직까지도 시선을 저한테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아유 초면이라서 예, 같이 오히려 해서 여기다 즐거웠고. 가림막을 쳐놨으면 더 까불었을 수 까불 그럴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영화도 재밌었고 네. 또 저는 사실 노량만 봐서 네. 조금 이제 몰랐던 부분도 많았는데 예, 또 파이님이랑 빌바오님 때문에 알게 된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얻어가는 게 많은 방송이지 않았나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려 말해서 활약이 미비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아무래도 제가 영화를 이제 뭐, 빌바오님이 3부작을 다 보라고 했는데 안 본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봐도 된다. 내가 얘기 다 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명량은 꼭 봐라라는 언지를 주셨지만. 명량 안 봤어요? 그래서? 네. 영화 안 보는 영화면이야. 네, 영화 매니아 호소인.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활약할 또 에피소드가 또 있으니까요. 네네. 네. 2월달에 띠오님이랑 그 영화 얘기 안 하고 만담 해보세요. 거의. 또 하시나요? 네, 2월달에 띠오와 이분 조합을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아하, 네. 그렇군요. 만담 특집.
너 부담인가요? 아 만담 특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또 압박감이. 네. 네. 진짜 그냥 말장난으로 푹 채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저희가 하기로 한 영화부터가 영화 저희가 아가일이라고 매튜 본 감독 영화를 할 건데. 네.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네, 제목부터 맛있죠 그냥. 네. 아가일이라는 그 아가리 그렇죠. 일단 아가리부터 떠올리는데 밑도 끝도 없는 파생을 그렇죠. 끊임없이 할 수 있기 아가 때문에. 2, 아가 3, 네. 아가일 어른일 네, 어른이 거의 뭐 무제한급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노인 1 뭐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 같지? 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나가는 거지. 대방어네요. 거의. 네, 그 재료가- 방송의 그 조회수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벌써부터 녹음도 안 했는데.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2월달에 감사합니다. 네, 파이님은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이브님과 띠오님의 네. 또 조합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는 그 방송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두 분이서 하셨던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 아 기대가 되고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게 또 사실 그러니까 네. 저도 3구 네. 저희 네. 방송에서 한번 털고 나서 네. 그 뒤에 또 공부를 해서 조금 알게 된 부분도 있고 네네. 거기서 또 다른 멤버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네. 알게 된 사실도 있어서 어. 또 거기서 한번 보강된 상태로 아. 와서 이야기하는 거라 아. 뭔가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처음 뵀는데 네. 너무 재밌게 잘 방송하고 가고요. 네.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또 자리 마련되면 또 좋겠습니다. 한번 또 네. 판 깔아야죠. 네. 네네. 저는 환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